푸보TV는 스포츠 중심으로 뉴스 및 엔터테인먼트를 스트리밍하는 라이브 TV 스트리밍 기업입니다. 2009년 플로리다에서 요크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2015년 1월 푸보TV라는 스포츠 중심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시했고 2020년 4월 페이스뱅크라는 AR/VR을 활용해 캐릭터 사업을 하던 기업이 푸보TV를 인수합니다. 인수 후 페이스뱅크와 푸보TV는 푸보TV로 사명을 합쳤습니다. 페이스뱅크는 AR/VR 시대에 자신들의 얼굴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호하는 세계 최초의 가상은행이 되겠다는 의미에서 사명을 뱅크로 이름 지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얼굴 데이터 가상은행인 것이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에서 늙은 브래드 피트를 연출하기 위해 영화 제작사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팔기도 했습니다. 다만 2019년 580만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에 비해 1911만 달러의 운용 손실을 기록했던 기업이라 펀더멘탈이 튼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시 후 소개할 한 애널리스트는 페이스뱅크를 두고 실패한 스타트업이며 파산과 소송이 오갈 것이라 경고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 속에 페이스뱅크는 푸보TV와 합병해 스트리밍 산업에 진출하게 된 것이죠. 이미 레드오션이 되어가는 TV 스트리밍 산업에 펀더멘탈도 약한 기업들이 합병을 하며 왜 뛰어드는 것일까요? 푸보TV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라이브 스포츠 스트리밍과 스포츠 도박을 결합하는 사업 모델을 구상 중이라는 점입니다. 푸보TV는 2020년 9월 연말까지 유료 구독자가 41에서 42만 명 정도로 늘어날 거라 예상했으나 그 성장세가 더욱 가파라져 3분기 말까지 이미 유료 가입자가 45만 5천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수치입니다. 2019년 말과 비교하면 28만 8천 명에서 45만 5천 명으로 16만 7천 명이나 늘어났죠. 여기에 푸보TV는 캘리포니아를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 발토스포츠를 인수합니다. 발토스포츠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푸보TV가 앞으로 기존의 베팅 사업자들과 연계하는 형태가 아닌 본격적으로 자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스포츠를 스트리밍하면서 베팅까지 자체 앱에서 진행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푸보TV의 CEO이자 공동 설립자인 데이비드 겐들러는 발토스포츠 인수를 통해 라이브 스포츠와 관련된 최고의 경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며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베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죠. 스포츠 팬들을 기반으로 유료 회원들을 모으고 제2의 넷플릭스로 성장하겠다는 그 전략에 대해 시장은 기대감과 주가 상승으로 보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월가 애널리스트 팀 라이시드 파트너스가 이 회사에 대해 악평을 퍼부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8년간 엔터테인먼트 레저 산업 애널로 활동하고 이후 미디어 전문 애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리치 그린필드,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브랜든 로스, 미디어 및 기술주를 주로 분석하는 마크 켈리가 그 애널리스트들인데요. 푸보의 목표 주가를 당시 주가의 90% 가까이가 거품이라며 주당 8달러로 잡았습니다. 푸보는 우리가 단연간 살펴본 기업들 중 가장 공매도하기 좋은 기업이다. 돈의 가치가 떨어진 지금의 시장을 감안하면 푸보의 급등은 정말 끔찍합니다. 라고까지 했죠. 설상가상으로 12월 31일 캐리스데일 캐피탈에서도 리치 그린필드에 동조하는 리포트를 내면서 푸보는 수익성이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먼저 이들은 푸보의 비즈니스 모델부터 공격했습니다. 바로 vMVPD 플랫폼입니다. 지난 10년간 동영상 제공 서비스에는 다양한 용어들이 생겨났습니다. AVOD, SVOD, TVOD, 그리고 vMVPD가 바로 그것들인데요. 복잡해 보이는 것과는 달리 뒤에 VOD들은 모두 동영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과거 TV에서 방송 시간을 기다렸다가 프로그램을 시청한 것과는 달리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송을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을 VOD라 하는데 AVOD는 유튜브처럼 무료지만 광고를 중간에 봐야 하는 서비스를 말하고 SVOD는 넷플릭스처럼 구독료를 지불하고 무제한으로 시청하는 서비스. TVOD는 국내 IPTV들처럼 한 편 한 편마다 각각 결제를 해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vMVPD는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실시간 TV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과거처럼 방송들이 짜여진 방송시간표에 맞게 송출되지만 각 소비자의 시청 패턴에 맞게 개인화된 방식이 특징이죠. 라이브 뉴스, 스포츠, 투자 관련 채널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이트시드와 캐리스데일 캐피탈은 vMVPD가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vMVPD는 기존의 케이블 위성 TV보다 싸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성장했지만 갈수록 가격이 인상되면서 그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것이죠.
경쟁사보다 적은 채널을 운용하면 그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다양한 방송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계약을 따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후보는 CBS, 폭스, MBC 계열사를 비롯해 디즈니까지 계약을 하면서 그 지출 비용이 많아짐에 따라 고객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도 늘어나고 있죠. 실제 2020년 여름 후보TV는 각각 8, 9%가량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또한 구독자 수가 50만 명에 불과한 후보는 컨텐츠를 따내기 위한 협상에서 타사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쇼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멈추지 않고 라이트 시드와 캐리스 데일은 후보의 핵심 전략인 스포츠 도박에 대해서도 딴지를 걸었습니다. 먼저 미국의 많은 주들이 도박, 특히 그 중에서도 온라인 베팅을 합법화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고, 온라인 스포츠 베팅 기술을 가졌다는 스타트업, 발토 스포츠 인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후보가 제출한 IR 보고서에 따르면 발토 스포츠의 직원은 단 3명에 불과하고, 후보 역시 왜 그러한 소금 회사를 인수한 사실을 굳이 보도자료까지 발행하면서 반복적으로 홍보하는지를 이것은 단순히 주가를 올리기 위한 수작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그들의 쇼트 리포트에는 스포츠 미디어 회사 바스툴 스포츠 전 전략 책임자와의 인터뷰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차리는 건 수억 달러의 자본이 필요할 거고 더 자금력이 뛰어난 기업들이 최소 10곳은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종합해보면 VMBPD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 모델이란 점, 온라인 베팅 사업에 진출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다는 점이 핵심이 되는데요. 반면 푸버의 성장성에 주목하는 주주들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먼저 쇼트 의견을 낸 라이트 시드의 리치 그린필드와 캐리스 데일에 대해 실력이 부족한 애널들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리치 그린필드에 동조하는 쇼트 리포트를 낸 캐리스 데일 캐피탈은 팁 랭크스의 하위 10% 애널에 불과하고, 리치 그린필드 역시 2020년 상반기 디즈니가 주당 $100 선까지 떨어지자 매도 의견을 냈던 이력을 들었습니다. 디즈니의 주가는 그 이후 크게 올라 주당 $180까지 올랐다며 말이죠. 페이스북에 대해서도 총 10번의 분석을 내놓았으나 적중한 것은 5회, 50%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비해 최근 BMO 캐피탈의 데니얼 셀몬 애널리스트는 후보의 목표 주가를 $50로 설정했는데요. 그는 현재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수익성이 유망하다며 2021년에는 더 많은 발표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말했죠. 58회 의견을 내 37회 적중한 적중률 64%의 그린필드에 비해 267회 의견을 내 191회 적중의 적중률 72%를 보인 데니얼 살몬은 후보 주주들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내 케이블, 위성TV 시청자들의 수는 매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1년 동안 전체 가입자의 8%, 550만 명이 서비스를 해지했고, 2019년 4분기에만 약 150만 명이 해지해 8,300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케이블 위성TV는 프로그래밍, 장비 설치 비용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더 많은 고객 이탈이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푸보TV를 비롯한 VMVPD 서비스 기업들은 8,300만 명이 수년 내로 넘어올 것이라 예측하고 있죠. 하지만 모두가 스포츠, 뉴스 및 실시간 방송이 필요하진 않기 때문에 넷플릭스 등 SVOD 서비스만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로는 그 예측보다 적은 수치가 새로운 고객이 될 것입니다. 2020년 11월 기준 VMVPD 시장 신규 가입자를 보면 전체 가입자 중 푸보가 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TV가 30%, 홀루 TV가 28%에 이어 전체 3위의 준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죠. 케이블, 위성 TV 시청 가구 8,300만 명 중 80%가 OTT 시장으로 넘어온다고 가정할 시 그들 중 실시간 방송, VMVPD가 필요한 가구를 50%로 가정하고 푸보TV의 신규 가입 비율을 20%로 유지할 경우를 계산하면 수년 후 푸보의 유료 가입자 수는 714만 명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50만 구독자의 푸보의 시총을 20억 달러로 계산하면 가입자가 714만 명으로 성장할 경우 285.6억 달러로 성장하게 됩니다. 쇼트 리포트를 낸 캐리스 데일은 푸보가 2025년에야 비로소 150만 명 수준의 구독자 규모를 보일 것이라 예측했죠. 푸보TV의 성장은 크게 두 가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실시간 스트리밍이라는 VMVPD만의 장점을 과연 사람들이 원할까에 대해 새로운 답을 주어야만 합니다. 앞으로는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더욱더 많은 여유시간이 인류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는 더 많은 엔터테인먼트를 원하게 할 것이고 VMVPD에 대한 수요를 기대해 봄직합니다. 하지만 전체 OTT 시장 중에서도 VMVPD의 가입 해지율은 단연 높아 이탈률이 50%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굳이 실시간으로 챙겨볼 것도 없는데
vMVPD에 추가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 현 소비자들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쇼트 리포트에서도 푸보의 가입자가 늘어난 것은 스포츠 시즌의 미 대선까지 겹쳐 일어난 일시적 현상이라는 지적이 있었죠. 평소에는 넷플릭스 등 SVOD를 이용하다가 vMVPD는 중요한 뉴스나 스포츠를 볼 때에만 잠깐 이용한다는 성격이 강합니다. 이는 푸보가 극복해야 할 문제로 그들을 통해 넷플릭스가 주지 못하는 특별한 즐거움을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푸보는 그 해결책이 스포츠 베팅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푸보의 성장 요건 그 두 번째, 스포츠 베팅 서비스 구축 여부입니다. 동사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 시장이 2024년까지 1,550억 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베팅 유저들을 통한 매출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이들을 통한 높은 구독 유지율, 더 많은 광고 수익까지 얻을 수 있어 스포츠 베팅 서비스는 푸보의 핵심 성장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구축하려면 여러 난관들이 존재하는데요. 기술적인 문제로 단 몇 초라도 동영상 중계에서 시간 제한이 발생한다면 스포츠 베팅 유저들에게 커다란 타격이 되기 때문에 큰 규모의 동시 스트리밍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죠. 때문에 스포츠 관계자들은 여기에 수억 달러의 자본이 필요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후보는 장기 자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으나 단기적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재정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억 달러를 들여 스포츠 베팅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유상증자를 단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죠. 또한 미국에서 온라인 베팅이 가능하려면 법적인 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요. 게임 산업 리서치 회사인 아일러 앤 제크리 측은 2023년 말까지 미국 전역 37개 주에서 합법적인 베팅을 할 것이고, 이 중 29개 주가 온라인 베팅을 허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석 전문가인 베카 가이드는 앞으로 1, 2년 동안 미국 인구의 60에서 80%가 어떠한 형태로든 스포츠 베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히기도 했죠. 하지만 가장 인구가 많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와 뉴욕에서는 온라인 스포츠 베팅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생긴 각 주의 예산 부족은 스포츠 온라인 베팅을 허용하면서 새로운 세금원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기업들의 로비가 합법인 미국의 금권 정치 상황을 감안하면 현재는 비관적인 주들 역시 법 개정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후보가 구상하고 있는 스포츠 스트리밍 플러스 베팅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법적인 문제 역시 꼭 해결되어야만 하죠. 푸보TV의 경영진은 최근 미국 저비용 항공사 제트블루와 협력해 비행 중인 승객들이 푸보에 즉시 가입하고 서비스를 즐길 수 있는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최근 CEO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좋은 화질의 동영상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고 vMVPD의 강점을 살리려 노력하는 경영진이 있기에 몇 가지 극복해야 할 문제들을 잘 마무리한다면 그 성장이 돋보이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푸보TV가 그 난관들을 극복하고 성장해낼 수 있을까요? 백색나무와 함께 지켜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